예, 스튜디오에 장윤미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앞에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거의 대부분의 건설 노조에 대해서 강제 수사에 나섰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들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사실 건설 현장에서 있었던 불법 행위에 문제가 있지 않는지 형사 사건으로 이제 한번 들여다볼 여지가 있는지를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구체적으로 최근에 국토교통부에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LH 시공사 같은 경우에 그 예. 건설 현장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짚어봤을 때도 타워크레인 원래비라고 해서 이 부분이 예. 사실 타워크레인을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사용자는 임금이나 아니면 대여료 명목에 돈을 주게 됩니다. 근데 원래비라고 해서 사실상 급행료 성격으로 웃돈을 얹어주는 겁니다. 예. 이게 관행으로 굳어진 측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강요를 받는 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노조 조합원들에 대해서 채용을 달라는 사실상의 강요, 그렇지 않았을 때 예. 뭔가 노동청에 고발을 하겠다는 등등의 어떤 제보, 첩보를 입수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경찰에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첩보고 또 네. 기업들 입장에서 나온 얘기니까 그렇습니다. 노조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불법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건설 현장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한을 제대로 맞추질 못하면 이 시공업체로서는 이 지체 상금을 내야 됩니다. 예. 그 부분이 상당히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액수이고 사실 지연되는 데 따른 비용 감당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후속적으로는 입주민이 예정돼 있다. 입주가 예정돼 예. 있는 상황까지 그 여파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건설 현장의 특수성을 이용해서 사실상의 본인들의 이해관계 를 관철하려고 하는 것 아닌지 노조가 그런 과정에서 어떤 불법 행위를 자행한 부분은 없는지가 이번에 수사선상에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건설 노조 사무실 14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노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노조의 주장은 어떤 겁니까? 일단 불법 행위가 있고 이 부분이 실제로 뭐 강요죄나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한다면 이 부분은 문제 삼는 것이 맞다. 하지만 예. 건설 현장에서 굉장히 좀 오랫동안 관행으로 굳어져온 측면도 있다. 그것을 예. 불법으로 단정하고 압수수색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벌이는 게 과연 맞느냐. 이게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노조에 대한 어떤 색깔론, 덫을 하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라고 반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최근 노동계를 향한 조사, 수사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노조 입장에서는 야, 노조 탄압 아니냐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화물연대 파업 이후에 정부 기조가 아주 굉장한 강경한 입장으로 바뀌었고 그 후속적으로 이를테면 고용노동부에서는 노조 회계를 투명화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노조의 회계 자료를 행정관청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화물연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이게 무슨 또 법률적인 이슈가 있냐면 화물연대는 노조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법적으로는 개인 사업자 성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공정위에서 사실 규율하는 대상은 사업자 단체입니다. 조사 방해 행위를 하더라도 그 주체는 사업자 단체로 규정돼 있는데 예. 이런 화물연대 노조를 사업자 단체로 보고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법리적으로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고 어제 이 국정원에서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죠. 예. 보안법 수사까지 좀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부 부처에서 앞다퉈 지금 노조를 향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전방위 압박하는 배경 무엇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이 신년사에서도 여러 개혁 과제들을 언급했는데 3대 개혁 과제인 연금, 교육, 노동 중에 제일 많이 신경을 쓰고 좀 들여다보고 있는 게 노동 개혁 과제들입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화물연대를 좀 강경하게 진압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후에 대통령 지지율에 좀 순기능으로 작용했다라는 정치적인 어떤 판단도 예.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노동계하고 관계가 악화되면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을 텐데 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을 굉장히 기치로 걸고 있기 때문에 노동개혁 이슈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탄력 근로제 등 노동 시간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임금체계 개편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선 노조의 동의가 없으면 사실상 풀어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모임이 노사정 틀 안에서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상 노조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야 하는 그런 숙제
숙제는 이 집권 여당에게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5월에는 노동절 총걸기, 네. 또 7월은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뭐 어디에서 접점을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도 압수수색이 단행되자 노조에서 나온 반응은 전쟁이 선포됐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전쟁은 우리가 막을 수 없다면 거기에 맞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접점이 보이지 않지만 예. 사실상 협상 테이블이 제대로 구성이 돼야 이 노사정 틀 안에서 윤석열 정부의 개혁 과제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마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든 노조든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유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